반갑습니다. 하이사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촬영할 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십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 있게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저 또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현타가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데 라는 궁금증과, 그리고 운에서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합형충파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합형충파이는 일단 깨지고 형벌이 생기고 뭐 관제구설, 시비 이런 부분이 생긴다 하면 합은 어떤 작용을 하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을 했고요. 또 공부를 하면서도 좀 나와있지 않는, 책에 나와있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하이사주가 말합니다. 자, 비견, 십성이 한륜과 운에서 올 때 이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십성 공부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고 좀 자신합니다. 자,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견 자체가 견주비와 어깨견입니다. 그쵸? 견주비와 어깨견은 나란히 어깨를 견주며 걷는다, 나란히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비슷하다, 그리고 동등한 직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말하고 일간인 나와 대등히 상대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이라죠. 비겁. 이 비겁에는 이제 비견과 겁재가 나눠져요. 그래서 비견과 겁재의 성향은 또 달라요. 그죠? 이 다름을 여러분들은 조금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특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견의 특징. 자, 비견이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 그러죠? 그리고 친구, 자, 형제, 선배, 상사, 이 모든 인간관계를 뜻합니다. 자, 겁재는 겁재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똑같아요. 겁재도 비견도 경쟁자가 되고 겁재도 경쟁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운에서 왔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시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비견의 특징은 독립적이고, 그리고 행동한다. 그쵸? 행동을 취한다, 행동을 생각한다 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견 운에는 나 어떤 것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자, 움직여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또 고집을 뜻하게 돼요. 아직 또는 이제 동업자도 됩니다. 그죠? 동업자, 그 다음에 거래처도 되죠. 이제 조카도 됩니다. 조카도 비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등과 협동, 그렇죠? 협동한다, 동업한다, 이러한 의미도 돼요. 그리고 자체적인 의식이 생기고 주관이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조금 생길 수 있는, 주관이 마인드가 이제 생기면서, 의지가 생기면서 이제 행동하려고 한다, 움직이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비견 자체가 또 인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덕이 있네 없네 여러분들 많이들 얘기하시죠. 자, 인성도 인덕으로 보긴 하지만 비견도 인덕으로도 봅니다. 그리고 또 승부욕이 발동을 하죠. 경쟁심이 생긴다, 승부욕이 생긴다, 이러한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도 들어가겠죠. 인간관계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을 들어간다. 자, 그러면 비견은 일단 알았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요거예요. 키포인트는. 자, 이거를 또 어떻게 또 활용을 할 건지 또 여러분들과 또 공부를 같이 해보고, 또 이거 말고 비견을 확장해서 해석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자, 또 비견의 특징은 나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나눈다. 자, 운에서 비견이 있어요. 여기 나가 있어요. 근데 운에서 비견이 왔어요.
그러면 이 비견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된다.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눈다.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쵸? 내가 무엇인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대죠. 거기에 맞게 환경이 바뀐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돼서 주위 사람을 끌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잘 돼야 된다. 잘 해봐야겠다. 그런 자신감도 생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에 특히 지지의 비견이 오시면요. 이제 뿌리가 되죠. 나 일간의 뿌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체력도 강해지고 그쵸? 나의 근이 생겨버리니까 이제는 활동을 정말 정확히 하게 되겠죠. 지지에 왔을 때는 뿌리가 되니 자 체력, 자존심, 자존감으로 버틴다. 그리고 오뚜기 근성이 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 자체적으로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시지만 일단 일관이 여기가 나가 있죠. 그러면 지지에 비견이 하나 있다, 뿌리가 근이 있다 했을 때는 무조건 힘이 있어서 오뚜기 같이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멘탈이 강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강하다, 인내심도 있다,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이 지지해준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른다. 이렇게 확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같이 있습니다. 사주는 좋고 나쁘다가 없다 했어요. 그러면 자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사회활동을 합니다. 비겁이 오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밖으로 나가죠. 왜? 비겁이 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또는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타인의식을 합니다. 타인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사람을 좀 얕볼 수도 있어요. 또는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고 또는 시기 질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비겁 다자들은 시기 질투가 따라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신주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속박, 간섭을 싫어해요. 속박, 간섭.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또 이제 아나무인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나무인의 성격. 그리고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비겁이 뿌리가 탄탄히 있으신 분들은 자 운동이나 스포츠 쪽으로 또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평가에 관심이 많아요. 왜? 남 타인의식을 한다 했잖아요.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쓰고 살아요.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합니다. 스스로는 알아요. 이 돈을 나눠야 된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주팔자의 비겁이 몇 개, 2개 이상 있으신 분들은 2개는 괜찮습니다. 이제 1개, 2개죠. 뭐 1개, 2개라든지. 근데 이제 지지에 있으면 근데 천간에 있는 비견은 좋지 않아요. 100% 나눠 먹어야 되는 거고 이 지지에 뿌리에 비견이 있다면 나의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그냥 이제 비견이라고 했을 때 그쵸, 돈에 집착이 조금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연이 약합니다. 자, 왜 아버지의 인연이 약한가요? 봅시다. 자, 이 나예요. 일간이 나가 극하는 게 재성입니다. 그죠? 재성이 아버지 곧 그쵸? 그래서 아버지의 인연이 좀 약할 수가 있고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 라고도 사주를 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비겁 다자를 다시 할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 공부하고 일단 간단하게 그쵸, 고독하고 또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사람이 단순해요. 자, 자수성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자수성가를 하셔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자, 추진력이 강하나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융통성. 자기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책임감은 강하다. 그쵸? 리더십이 있으니 책임감도 강하겠죠.
그러면 이 비견이 있는 분들은 겸손을 하셔야지만 잘 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내리면 잘 살 수 있다. 또 제일 중요한 건요, 굉장히 계산을 따져요. 근데 절대 계산하면 주지 않는다. 남들도 안다는 거예요. 남들도 남이 모를 것 같죠. 그쵸? 남들이 모를 것 같죠. 근데 같은 비견이에요. 남도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말과 이러한 행동을 하면 남도 안다는 거예요. 비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거를 티를 내면 안 된다. 티를 안 내는 것 같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보인다. 제가 비겁이 많아요. 제 사주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겁다자들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비겁이 워낙 많다 보니 제 사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비겁다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또 제 주변에 비겁다자들이 많으셔요. 예, 제가 비겁다자가 많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인연이 좀 비겁다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비겁다자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비겁다자 나옵니다. 자, 자신감 하나는 끝장납니다. 비겁다자들은. 자신감, 자존감 없으면 이 비겁다자들은 죽어야 되죠. 그 정도로 추진력도 강합니다. 생각하는 것 바로 하는 또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물론 일간에 따라 달라요. 일간에 따라서 조금 성향은 다릅니다. 성향은 좀 다르지만 나중에 그 성향이 다른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자존심과 승부욕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고집이 굉장히 세겠죠. 아집도 있어요. 아집. 자, 비겁다자는 결국 겁재라는 말이에요. 그쵸? 비겁이 많으면 이게 겁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겁재의 온고집 엄청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이 많으신 분들은 이 겁재의 성향을 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다. 그쵸? 근데 나를 시샘하는 사람도 많다. 이게 장단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비겁이 많으신 분들은 숙제가 사람입니다. 사람 활용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쵸? 나를 따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 그리고 인기입니다. 인기. 비견 많으신 분들 인기 많아요. 옆에 주위에서 항상 나를 찾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좀 외로움을 탑니다. 고독하다고 느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장점과 단점이 항상 공존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고집이 세고 주관이 강해서 남과 타협하기를 싫어하고 또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굉장히 이 명리학을 제가 공부를 했다고 굉장히 칭찬하는 부분은 물론 성격 바꾸기 힘들죠. 그죠? 근데 이 나를 알아가면서 나의 사주, 이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저절로 좀 바뀌더라고요. 성격이. 희한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명리학을 제 공부를 한 게 정말 잘한 것 같다. 저는 평생에 제 인생의 숙제가 있어요. 이 사주팔자를 보시면요, 이 사람이 갖고 가야 하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숙제가 있어요. 숙제. 하늘에서 신이 내려주신 숙제가 있어요. 그럼 비겁다자들은 사람이 숙제입니다. 이 사람을 사람과의 관계를 답을 찾지 못하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마찰이 잦다. 자, 수입보다, 그죠, 버는 돈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겠죠. 비견은 나눠야 된다 했죠.
그리고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비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견 자체가 운에서 오면 돈 나갈 일이 생겨요. 돈이 나가요. 사람한테, 사람 만나면서도 사람을 그냥 만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려면 꾸며야 되죠. 옷도 입어야 되죠. 밥도 사 먹어야 되죠. 술도 한잔 해야 되죠. 모든 게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또 불의의 재난으로 사업체가 파산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 한번 바닥을 쳤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원래 바닥 칠 운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불의의 재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힘든 또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또 이 명리학이란 또 공부를 또 하게 됐죠. 자, 비견이 많으면 절대 독식하면 안 된다. 탈난다. 그쵸? 나눠 먹어야 된다. 아니면 형제 간에 재산 다툼이 생긴다. 그러면 자, 형제 간에 재산 다툼이 생긴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가져갈까요? 물론 또 지장간에서 보는 방법도 있죠. 근데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장간까지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이제 많이 하셨을 때 얘기로. 그죠? 그럼 십성으로만 보자고요. 그러면 비견이 센지 겁재가 센지를 봐야 돼요. 그쵸? 자, 비견이 세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조금 먹겠죠. 근데 겁재가 세요. 그럼 겁재가 형제가 더 많이 가져간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부모 형제와 불화하다. 그죠? 불화합니다. 배우자와의 마찰 갈등이 크다. 본인의 고집과 아집,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베풀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왜? 자기 중심적이라서요.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간섭하는 거 싫어한댔어요. 그죠? 남이 충고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자, 안 좋은 부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뭐 사주팔자 있는 성격 고치기 어데, 맞죠? 근데 대운에서 10년씩 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성격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뭐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지만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해준 건 대운이에요. 대운. 10년 대운에서 그 사람의 또 성격이 바뀝니다. 자, 다른 사람이 약점을 들추거나 시비가 잦게 된다. 자, 의심이 많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또 즉흥적으로 이 처리를 해서 실수가 잦게 된다. 이거 즉흥적으로 이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공감하고, 좀 실수가 잦은 부분도 굉장히 공감해요. 여러분들 비겁다자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자,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필히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공감합니다 라고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협동심이 또 부족해요. 그러나 주위에 사람이 많고, 그죠? 사람 사귀는 걸 또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깊이 있게 관여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 동업이나 그 다음에 합작을 한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남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경쟁이 많은 곳에서 또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비겁다자들이, 자, 계속 비겁해서 뭐 비견 다자죠, 결론은. 근데 뭐 비겁이나 비견 다자나 뭐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런데 경쟁이 많은 곳에서는 비겁이 많잖아요, 사주팔자에. 그러면 이 경쟁자가 많은 곳에서 일을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쵸? 제가 만약에
그 샵을, 그죠? 샵을 낸다 했을 때, 철학관이나 뭐 타로 샵이나 샵을 낸다,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이렇게 모여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죠?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으로 따지면 서면, 그죠? 그러면 서면에 이렇게 타로가 막 이렇게 주위에 있어요.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희한하게도요, 여러분,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했어요. 근데요, 제가 하면요,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절로 이 거리가 형성이 되는. 본인이 만드는 것보다 또 가서 자리 잡는 것도 나을 수도 있고요. 그는 또 이제 사주팔자에 좀 정확히 봐야겠지만, 그죠? 내 본인의 힘이 센지 안 센지에 따라서 또 달라요. 천간에 비견이 많은 것과 지지에 또 비견이 많은 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자는 고집이 세고 남편 내조를 잘 못한다. 비견이 강하면 속욕이 강하다. 자, 남편이 첩을 보거나 소실을 보아 부부궁이 좀 불리하다. 이 재성의 힘이 약해서 그래요. 재성의 힘이. 자, 근데 간의 힘도 약하죠. 따지고 보면 간의 힘도 약해. 비겁이 많으신 분들은 솔직히 조금 많이 불리해요. 많이 불리해요. 재성힘도 약하고요. 간성힘도 약해요. 간성이 비겁이 많은데 간성이 위아래로 딱 자리 잡고 있다 하면 남자 부분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간의 힘을 목이 빼잖아요. 그러니까 간의 힘을 비견이 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힘도 빠진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또 남편과 조금 사이가 불화하다,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여러 방면으로 또 배우자, 그죠? 남편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겁다자라고 해서 다 이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일단 기초 단계인 십성이 기초 단계잖아요. 입문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세요. 자, 여성이 비견다면 결혼이 어렵고,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속상하게 한다. 또는 친구나 동성에게 남편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자, 아니면 여자 형제가 부정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일단 저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남편이 속상해진다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또 책을 섭렵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가 항상, 저는 자료 만드는 게 취미예요. 왜냐면 항상 강의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하고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나의 자료가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자료를 정리를 좀 잘 해요. 왜냐면 여러 책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 책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모아놓고, 또 모아놓고 정리를 했다 보니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유튜브를 또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즉흥적으로 그냥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하다 보면 빠뜨리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친구나 또 동성에게 남편을 빼앗기기도 한다. 특히 이 겁재 정관합, 비견 정관합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합도 하실 거예요. 합도 십성에 활용을 해서 합도 하실 건데 이러한 부분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자 형제가 부정하다, 이성 존재로 구설수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방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아유,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남편에 대한 얘기였는데 까먹었어요. 자, 시모와 갈등, 비견이 많으면 직업 여성이 많다.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체력도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실부모나 아내와 이별수가 있다. 이게 간여지동에 또 이 일주로 간여지동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가
좀 배우자의 그런 불화가 있고 또 이혼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라 이렇게도 이제 철학관을 가시면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독립하게 된다. 그쵸? 빠르게 좀 독립을 해요. 집에서 빠르게 독립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인기가 많다. 인기 많댔죠 아까. 그리고 바빠요. 왜? 뭐 하는 거 없이 굉장히 바빠요. 사람들이 또 나를 찾아요. 그런데 그렇게 찾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요. 이유가 있겠죠. 자, 비견이 재성을 극하니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 자, 인성이 비견을 또 설하죠. 자, 비겁이 극하는 건 재성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비겁 다자야. 비겁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비겁이 재성을 극하니 재물의 힘도 약하죠. 재물이 약해요. 재물이 약.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 사람들과 함께 돈을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번다가 팁이에요. 그리고 이 많은 비견이 인성이 이렇게 생해주죠. 근데 인성이 생해줘야 비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니 어머니의 건강도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겁 다자들은 식상을 써야 돼요. 식상. 그래서 직업을 일하시는 여성이 많다는 이유는 이 식상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상이 활동이고 나의 능력을, 재능을 쓰는 거, 또 돈을 벌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에서 쓰는 게 제일 좋죠. 극하는 것보다. 설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식상이 또 있고 재성이 있으면 식신생재하죠. 그러면 또 부자가 되는 구조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주팔자에 내가 재성이 없어요. 식상이 없어요.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운에서 올 때 하셔야죠. 운에서 올 때. 이때가 돈을 버는 시기입니다. 돈을 버는 시기. 자, 원래 금수저로 태어나서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나의 운에서 시기가 있어요. 대운이라는 게 있댔죠. 대운의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1, 10, 20, 30, 40, 50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언제 재성이 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요것도 제일 중요하죠. 근데 나는 재성이 있는데 식상이 없어요. 그럼 운에서 언제 식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20대까지 고생했어요 라고 할 때는 내가 필요한 글자가 안 온 거예요. 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조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몇 월에 겨울에 태어난 나무다. 그럼 나무가 굉장히 얼어있는 나무죠. 그럼 이 조후를 봤을 때 또 이 운에서 또 뭐가 왔는지에 따라서 또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명리학을 진짜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다 같이 잘 살면 좋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많아요. 이 겁재가 없고 비견이 많아요. 다 비견이에요. 겁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같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운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힘들 때는 좀 수용하고, 그죠? 조금 참으시고 견디시고 유지를 하시고, 운이 올 때는 확장을 해서 크게 한 방을 벌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학업이 중단되거나 객지로 나와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생극관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여러분. 생극작용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인성이 어머니의 건강이라기도 했지만 학문과 공부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나한테 계속 설해주기 때문에 이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업을 중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뭘 하러 가겠어요? 자, 일을 하러 가겠죠. 아니면 바로 그러니까 돈을 벌러 가겠죠.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죠.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재상, 그래 재성. 그래서 돈을 스스로 또 벌려고 한다라는 부분도 있다. 주위에 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외롭다 했죠. 고독하다. 그러면 이 비겁 다자들은 재물을 공유하고 나눠서 써야 되며 남의 말을 경청하고 둥글게 살아야 탈이 없다. 그리고 항상 겸손. 자,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저도 굉장히 겸손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무례하신 분들도 많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연락을 받을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데 제발 좀 여러분 배려 있고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의를 조금 지켜주시고 제가 그런 부분에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자 주실 때도 그렇고 뭐 상담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맞죠? 저도 사람이잖아요. 자, 비겁이 많으면 지나친 감수성이 풍부하다. 눈물 많아요. 저 만화 보고도 울어요. 나루토 보고도 울고 나루토 또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또 명량이 나이대가 좀 높잖아요. 그죠? 자, 사람에 휩쓸려 살 수도 있다. 또 착하고 어집니다. 사람의 배경을 벗긴다.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 배경을 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겁재랑 비견은 달라요. 자, 비견은 도와주고 희생하고 봉사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경을 보지 않고 계산을 하는 부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 계산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능력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 근데 그 사람의 배경은 보지 않고 그대로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 자, 목일간의 이제 비견을 한번 볼게요. 곡직격입니다. 세상을 다목으로 봐요. 다른 사람, 재물, 식상, 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으로 본다. 그쵸?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는다. 제가 목이라서 배경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간목이라 했어요. 그죠? 간목. 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 그런 순수함이 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의 목의 에너지를 또 끌어다 쓴다. 어두운 사람을 밖으로 밝은 곳으로 좀 끌어낸다. 그리고 비겁이 많으면 또 인성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성으로 살아야 되고 또 어설픈 재간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은 목화의 기운이 교육자라는 기운이 있고 또는 이제 예술 뭐 이런 쪽으로 직업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는 그죠? 예술을 창의하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인성을 쓰는 겁니다. 그죠? 인성을 그래서 써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어설픈 돈 벌려고 하다가는 크게 망한다. 그래서 재성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 목일간 분들. 자, 화일간 분들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화일간 분들은 영상격입니다.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켜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면 화일간 분들이 리더가 많아요. 모임장, 회장 이런 분들이 간혹 좀 자주 있습니다. 그런 힘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화는 태양이잖아요. 만물을
빛을 비추는 태양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 배경을 제외하고 썩히게 한다. 자, 화가 강한 사람들의 모임은 늘 즐겁다. 늘 즐겁다. 그리고 항상 술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화가 많으신 분들 술 드시면 안 돼요. 목일간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비겁다자 분들은 굉장히 술을 드시면 안 좋습니다. 목일간 분들은 일단 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간이 안 받쳐져서 술을 조금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일간 분들은 술을 아예 안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많이 마셔요. 왜냐하면 물이 필요해서요. 근데 술을 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술은 화입니다. 화. 그렇기 때문에 물인 줄 알고 마시지만 마시고 나면 이거 화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자, 비밀이 많은 사람들은 화가 많은 사람한테 벗겨진다. 이 말은 입이 조금 싸요. 그죠? 이 비밀을 좀 잘 이렇게 폭로를 잘 하시는 화이간 분들이 많습니다.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밀인데 하고 말한 거 있는지 없는지. 자, 그 다음 이제 토일간 분들. 자, 토일간 분들은 중립적이죠.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이 많고 느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감정을 좀 비우게 해요. 이 느림의 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토일간 분들이 스님이 많다라고 하죠. 스님, 수녀, 모든 사람을 품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중립을 항상 잘 지키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듣고 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포용한다. 토가 많을수록 어른스럽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조상 자리에 이제 토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애가 조금 어른스럽다, 철이 빨리 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운에서 또 토가 오면 그런 게 또 있다. 그 사람이 있다 가면 시간이 흘러가 있다, 시간이 또 잘 간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종합격. 자, 의리가 있죠. 금은 일단 의리죠. 의리, 신용, 신뢰, 뭐 이런 부분들. 옳고 그름을 알고 판단을 잘 하시죠. 이런 분들이. 조금 세신 분들은 좀 많이 심하죠. 눈치 보지 않고 강단 있고 자기 할 말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금이간 분들이 좀 많이 그렇죠. 자,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금 많으신 분들은 가스라이팅도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 고집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금일간 분들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금일간 분들한테 좀 문제, 나의 고민들 얘기하면 좀 이 해결이라기보다 해답을 잘 내려줘요. 왜? 옳고 그름을 굉장히 구분을 잘 하기 때문에 해답을 잘 내려줍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했어요. 자, 그 친구를 위해 울어준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또 변하게 한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윤합격이죠. 자,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수는 물이죠. 물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깊이가 있다. 자, 인생무쌍하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든다. 물 흐르듯이 산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 흘러가듯이 여유롭다. 여유로움을 또 뜻하게 돼요. 자, 오늘 비견만 하다가 1시간을 촬영할 것 같은데요. 자, 비견의 위치에 따른, 이제 궁에 따른 또 특징이 있어요. 1편, 2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이 위치에 따른 특성은 책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기도록 할게요. 자,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강의, 온라인 강의를 하실 때 요거까지 제가 다 좀 챙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견의 심리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자, 직선적이고 감정이 되기가 쉽고 즉흥적이라 후회도 합니다. 실수를 한 데 있어요. 그쵸? 자기에 대한 행동에 또 후회도 한다. 인정도 한다 이 소리예요. 자, 비견은 지배받는 걸 싫어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특히 신약한 경우에는 더 심하다. 자, 심성이 착하고 베풀지만 계획이 없는 생활로 실속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데, 그죠? 근데 사람이 다 그 사람이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그쵸? 비견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특별해서 만나요. 그쵸? 맨날 찾는단 말이죠. 근데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안 찾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조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실속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다. 왜? 오라면 다 가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자, 인정해주면 또 이 비견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고 능력 발휘를 해요. 무한 칭찬, 무한 칭찬. 무한 칭찬. 비난하면 안 되겠죠. 비견 많으신 분들한테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쉽게 거절을 못한다. 쉽게 거절을 못해서 긍정거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견이 많으면은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람 믿으면 안 되십니다. 그죠?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 운에서 이제 올 때는 이제 형충파의 운이 올 때는 사람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 생각과 표현하는 성분이 좀 약하고 주체성이 강해서 내 식대로 한다. 표현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표현력이 약하다는 거지. 그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자기가 또 생각하는 거는 또 그 사람의 생각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의 생각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 식대로 한다. 자, 남이 잔소리하면 굉장히 마음 상해요. 또 상처 잘 받죠. 상처 잘 받아요. 무조건 따르는 것은 또 본인도 기분 나빠요. 감정이 상하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대항한다. 감정 상하면 어떻게든 이제 이기겠다, 복수하겠다, 오기가 생기는 거죠. 오기 심 발동하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이 처리를 한다. 자, 편제가 있으면 내 식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한다. 자, 일지의 비견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자기 주체성을 살림으로 누가 욕하면 그 자리에서 폭발한다. 일주를 말하는 거죠. 이게 나하고 여기 나가 비견이 하나가 더 있다 하면 이 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있는데 누가 내한테 대놓고 만약에 욕을 했어요. 그럼 가서 바로 싸워버리는 그러한 성향도 갖고 있다. 폭발한다. 자, 그래도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이다. 그쵸? 뭐 간섭법 이거 얘기했고, 또 분위기에 쉽게 좌지우지하는 또 사람, 분위기파, 기분파도 있어요.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신약할 시에는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려고 하자. 자, 이제 직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비견의 직업. 자, 비견이 많은 거는, 그죠? 일단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관의 힘이 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또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업무를 주고 책임을 맡기는 프리랜서 활동도 잘 맞아요. 그리고 비겁은 이제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돈을 만지지 않는 또 자유로운 직업이 좋다.
또 감각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발달해서 기획력, 그 다음 아이디어가 매우 탁월하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좋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좋다.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이 많은 비견들을요, 나의 손님, 나의 고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고객으로. 그래서 장사, 사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죠? 교수, 강사 이런 부분들, 교육적인 또는 이제 아나운서, 이제 탤런트, 그다음에 가이드, 통역사, 또 국회의원, 영화배우 여러 가지 얼굴을 들고 있기 때문에 탤런트, 영화배우, 배우 쪽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수도 가능하고. 자, 판사, 검사,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스, 모델, 그러니까 예술계통이죠. 예술, 문화, 방송계통 계열의 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포츠 운동인, 자, 의사, 공무원, 장영업, 기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다 했고요. 기본적인 거. 자, 대운부터 해서 그럼 대운까지 1편으로 찍고 2편에는 이제 활용을 하는 거를 좀 이제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 보기에는 또 힘드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사주팔자에서 비겁이 많다 하는 거는 나의 아버지가 인기가 많았다라고도 돼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많았다, 애인이 많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뭐 이복 형제로 보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복 형제가 없잖아요. 잘 없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요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비견 대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비견 대운, 친구, 형제, 부친, 재물, 가족의 관계성을 또 말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또 말한다 했어요. 자, 정신적으로 신경 쓰이는 일이 생깁니다. 가족으로 인한 분쟁이나 또 재물이 나가고 가족으로 인한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는 재물이 들어와도 가족의 도움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업을 한다. 그리고 신력 사주에게는 또 비견이 오면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좋은 운. 근데 이제 신강 사주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묘진 이제 목의 기운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운이 22년, 23년, 24년, 그쵸? 그러면 목에 신강한 사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3년이 굉장히 제왕, 12운성으로 보면 록지고 제왕이고 세지예요. 그쵸? 시위운성으로 보면 좋다는 말이에요. 근데 좋은데 오행적으로 따질 때는 목이 너무 많으면 재해를 극하죠. 그래서 돈을 벌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견이 많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돈이 또 나가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자, 신강하고 동업을 하면 이제 동업운도 들어온 데 있어요. 그죠? 비견 대운에는. 그 비견 대운에 결혼도 많이 하세요. 사람과 인연이 돼서 결혼도 많이 하십니다. 자, 동업을 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의견 대립,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망한다. 결론은 사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 자영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주변의 경쟁자의 출현으로 손해본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하고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걸 해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내가 냈어. 그쵸?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사업을 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해서 누가
나를 따라한다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재기하기 힘들다. 경쟁자 출연으로 손해를 보고 재기하기 힘들다. 왜냐면 내가 또 가지고 있지 않은 나의 서비스보다 더 좋게 해서 또 항상 옆에다 하겠죠. 식상이 있으면 좋아요. 현상 유지하는 게 좋다. 비견운에는 현상 유지, 무조건 현상 유지. 자, 비견운에 자기 록이 들어와서 운동을 하는 시기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비견운에는 저와 남편이 바람이 나거나 이혼을 생각한 사람은 이혼을 한다. 자, 신약한 사주는 사업이나 개업을 하려고 한다. 자, 비견은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했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한다. 그쵸? 근데 겁재운에서는 합니다. 바로 해요. 겁재운에서는 바로 하는데 비견운에서는 이제 생각하고 이제 행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분가나 이동, 변동, 이사 또는 지점, 출장소, 대리점, 분점 설치. 그래서 비견 많으신 분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도 괜찮아요. 가맹. 프랜차이즈를 받아와서 하는 장사도 괜찮고요. 제가 가맹주가 되는 것도 괜찮아요. 비견이 많은 거는. 그것도 이제 가맹점을 나눠주는 것도 비견이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가맹점을 하시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는 비견이 하고 있는 거를 내가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신강한 사주는 나눠 먹고 있는데 또 나눠 먹어야 하니 더 힘들다, 더 어려워진다. 왜? 사주 팔자에서 비견이 있으니 신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비견운에 대운이 지금 우리 대운하고 있잖아요. 비견운이 또 오잖아요. 그럼 사주 팔자에서 나눠 먹고 있는데 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죠?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줄 거 주셔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산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람들도 나를 나중에 또 도와줍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자, 형제 친구로 인해 해로움이 발생한다. 구설 시비가 들어온다 했어요. 비견이 오면 또 구설 시비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 입을 수도 있죠. 자, 보증 문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 생긴댔어요. 보증 문제로 인한 금전이 지출된다. 인덕이 부족해진다. 자, 비견이 많으면 인덕이 좀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자, 여자 일지가 비견이면 비견운에서 의부증이 생긴다. 의심, 집착 이런 게 조금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또 간여지동이신 분들이죠. 결론은 간여지동이자 일지에 같은 글자가 있으면, 그죠? 의부증, 의처증 이런 거 생깁니다. 있어요. 원래 성향에 그 간여지동 성향이 있습니다. 자, 비겁 대우는 좋은 일보다 이제 번거로운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자, 돈을 벌어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돈 나갈 일이 더 많고 나를 더 힘들게 한다. 공감해요. 100% 공감해요. 200% 공감해요. 200%. 근데 이제 제가 비겁다자잖아요. 근데 이제 비겁다자를 공부하면서 너무 이게 공감 가는 게 많아가지고 이 공부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자, 돈을 벌어도 나갈 일 했고, 자, 연월주 대운이 비겁이 있으면, 자, 초년에는 가족에게 봉사해야 한다.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용돈도 내가 벌어서 알바해서 용돈을 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부친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쵸?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한다든지 아버지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거나, 그죠? 자수성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자, 마지막 요까지 할게요. 자, 비견, 겁재, 대운, 세운에는 가급적이면 변화, 변동을 하지 말아라. 확장을 하지 말아라. 제가 이거를 빨리 배웠으면 확장을 안 했겠죠. 아이고, 확장을 해서 더 힘들게 코로나를 버티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변화 변동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재물관리 잘 하시고 가까운 사람과 동거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결혼 얘기 말씀드렸는데 자, 비겁, 대운, 세운에는 결혼, 인연, 연애가 발생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비견 1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자, 2탄에는 십성에 활용을 해서 이제 비견과 이제 인성의 합, 비견과 비견,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견과 정간의 합, 정제의 합, 이런 부분들, 운에서 왔을 때 활용하는 방법들, 이제 다른 십성이 왔을 때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비견, 대운까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2탄은 다른 십성이 왔을 때 또 어떻게 또 운작용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공감합니다 댓글 꼭꼭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